수요일에 만나는 시간 사진 속 제주 다시 보기 순서입니다. 오늘도 고경대 작가와 함께 하는데요. 작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작가님 저희가 요 몇 주 그 서귀포 보목동 근처 이야기를 예. 나눴잖아요. 예. 혹시 오늘도 서귀포로 가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계속 서귀포에 일주를 하게 되는데요. 네. 오늘도 섭섬이 나오는 사진을 가져왔습니다. 사진 보면서 이야기 시작할까요? 사진 보시죠. 네. 이 사진들 보시고 또 섭섬이야 하실 분 계실 텐데요. 제 마음의 소리가 들렸나요? 예. 아버지가 보목동 해안에서 서귀안까지 해안을 따라가면서 사진을 많이 남기셨더라고요. 네. 저도 그 길을 따라서 사진 여행을 한다고 했는데요. 다니다 보니까 이곳 사진 진도를 더 나가야 할 것 같아서 다시 가져와 왔습니다. 예. 이 세 장의 사진을 자세히 보시면 다 섭섬이죠. 그런데 모양이 조금씩 다른 것으로 보이지 않나요? 그 좀 첩섬을 기준으로 예. 위치를 살짝 바꿔가면서 촬영하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사진들 섬 모양을 보고 장소를 찾는다는 얘기는 이 방송에서 여러 번 했는데요. 이 사진들도 저 섭섬을 자세히 보시면 왼쪽부터 거의 이등변 삼각형의 모양으로 보이다가 저 서쪽으로 가니까 가운데 사진 모양이 나오고요. 예. 그다음에 서귀양 쪽으로 더 가니까 오른쪽 사진의 섭섬처럼 직각 삼각형에 가깝게 보이더라고요. 이 네. 세 자리의 섭섬도 위치에 따라서 저렇게 모양이 달라지는 것이었는데요. 저도 해안을 따라 걸으면서 사진의 섭섬을 찾게 되었습니다. 맨 왼쪽 사진은 지난 방송에서 보셨으니까 생략하고요. 가운데 사진부터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두 사진은 그럼 촬영 장소가 어딘 거예요? 네, 이 사진들은 보목동 서쪽 끝에서 토평동까지 해안에서 찾을 수 있었는데요. 가운데 사진부터 이야기하시죠. 사진 보시죠. 와우, 거의 변화가 없습니다. 세월이 지금 40년이 넘게 흘렀는데 예. 그래서 조금 더 쉽게 사진 속 장소를 찾을 수 있었겠죠? 네, 완전히 횡재했죠. 이 바다는 구두밑계에서 서쪽 해안길로 가다가 찾을 수 있었는데요. 저 바다의 이름이 느이알이라고 하던데요. 니알 무슨 뜻인가요? 바위들이 모여있다 해서 느이알이라고 한다는데요. 지명하고 모양이 잘 연결이 되지는 않던데요. 아무튼 보시는 대로 바위여들이 바다에 깔려 있는 곳인데요. 두 사진 비교하시면 섭섬과 바로 아래 바위 모양은 같아 보이죠. 네. 그런데 그 아랫부분의 바위 모양은 좀 달라 보이는데요. 제가 거기 가보니까 안전 계단 같은 것이 이렇게 주변에 있어서 제가 똑같은 곳 위치에서 찍기는 좀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섭섬하고 니아를 찾는 것에 만족하기로 했는데요. 예. 이곳을 찍은 다른 사진도 있는데 같이 보시죠. 네, 이 사진 보면 느낌이 어떠신가요? 뭐 바위의 모습이 좀 독특하다, 예. 날카롭다. 예, 근데 예. 이제 제주 해안가에 사실 이런 바위들이 그래도 좀 쉽게 볼 수 있는 편이긴 하잖아요. 예, 저도 처음에 말씀하신 대로 그런 느낌을 받았는데요. 이 사진 보고 아버지가 왜 이렇게 제주 바닥을 찍으셨을까 하는 궁금증도 들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고강림 선생님에게 제주 포구를 배울 기회가 있었는데요. 그때 첫 시간에 재미있는 한자를 배웠습니다. 바로 자막에서 보이는 검석송립입니다. 그 얘기를 좀 해볼 텐데요. 네. 조선 왕조 때 제주 목사로 왔던 이형상 목사 잘 아실 텐데요. 그렇죠. 이분이 네. 탐나술력들을 남기셨죠. 그분이 쓴 글에 제주 바다는 검석송립과 같다라는 말이 있다고 하는데요. 검석송립. 예. 네. 칼검자 돌석자 구속속자 설립자 해서 네. 검석송립이라고 하는데요. 직역하면 제주 바다는 칼같이 날카로운 돌들이 묶여 서 있다. 그 정도 될 텐데요. 제주 바다가 험난 바위들에 둘러싸여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용암이 화산이 터지고 용암이 흘러가서 험한 바위가 됐다는데요. 그래서 섬에 배를 대기가 어렵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신 분이거든요. 듣고 보니까요. 예. 제대로 그 용암이 굳어져서 만든 제주의 기암괴석 특징을 묘사하신 것 같아요. 그러게요. 네, 칼이 이렇게 묶여서 서 있는 모습. 예. 그걸 배우고 나서 이 사진을 보니까 검석송립이라는 말이 떠올랐는데요. 네. 혹시 아버지도 이 검석송립이라는 말을 아시고 이 사진을 찍으셨을까? 아니면
제주만의 전형적인 모습을 이 바위들에게서 읽으셨던 건가 하는 그 의문들이 들었는데요. 아무튼 그 후로는 제주 바위가 나오는 사진이나 그 경치를 볼 때마다 속으로 반갑게 검석송립하고 외치면서 보게 되더라고요. 저도 이제 기억해야겠습니다. 지나가다가 이렇게 해안가에 비슷한 풍경을 보면 이제 딱 떠오를 것 같아요. 검석, 송립. 아마 지금 세월이 흘렀어도 비슷한 풍경일 것 같은데요. 지금 모습도 함께 볼까요? 예, 뭐 크게 변한 것이 없어 보이죠? 예, 이 사진의 바위도 칼같이 날카로운 바위들인데요. 그냥 쓸모없는 바위라고 볼 수 있지만 이런 곳이야말로 해산물이 풍부하게 숨어 있는 바당밭이기도 한데요. 네. 마을 사람들은 이곳을 상하니코지라고 부르는데요. 뜻은 모르겠지만 바당밭의 바위를 이렇게 부르고 있다는 걸 아니까 요 바위 모양도 더 친근하게 느껴지더라고요. 이곳 사진을 더 보실까요? 네. 아직 자막이 안 올라와서 예. 어딘지 모르겠지만 바위들 사이에 있는 그 웅덩이가 참 인상적입니다. 요새 그 SNS에 이런 비슷한 풍경이 선녀탕이 유명하거든요. 예. 그곳인가 싶기도 한데 여기는 어딘가요? 바로 그 선녀탕과 가까이 있는 곳인데요. 네. 바로 소천지라고 불리는 곳입니다. 범어독 서촌 해안길에 있죠. 지금 이곳은 핫한 곳으로 사람들이 많이 찾는데요. 지금의 명소라면 제가 한 절반 정도는 정답에 가까이 간 거겠죠? 예, 그러네요. 예, 사진을 자세히 보면 바다 너머로 보이는 왼쪽 섬이 문섬이고 더 멀리 보이는 오른쪽 섬이 범섬이고요. 그리고 그 오른쪽으로 석유항이 있고 그다음에 그 오른쪽으로 뾰족 솟은 곳이 삼면봉입니다. 바로 이 단서를 가지고 이 지경을 맞춰 찾을 수 있었는데요. 네. 사진 아래 저 바위 웅덩이가 백두산 천지를 닮았다고 해서 언제부턴가 이곳을 소천지라고 부르는데요. 이곳의 지금 모습도 같이 보시죠. 네, 소천지로 알려지기 전에 이곳은 마을 사람들이 멜통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이름에서 딱 느껴지는 게 있죠. 멜통 알죠? 예. 멜젓을 제가 좋아하는데 멸치 아닐까요? 멸치? 예, 네. 예. 바위가 그 자연적인 그 그물 역할을 했나 봐요. 맞아요. 밀물때 이 통 안에 멜들이 드는 곳이라고 해서 멜통이라고 불렀겠죠. 딱 봐도 저 웅덩이에 멜이 갇히게 생겼는데요. 이곳이 소천지라고 불리기 전에 멜통이라 불렀던 이야기가 아주 재밌던데요. 네. 원래 있는 바당밭 이름이 아까도 말씀드린 니알이나 상하니코지, 멜통이라 한 것이 더 친근하게 느껴지는데요. 마을에서 붙였던 바당밭 이름을 이렇게 다시 꺼내서 불러주면 또 다른 느낌이 새로워지는 것 같습니다. 이치룩 안 변한 뒤도 하영 이수다에게. 네. 다음 사진을 하나만 우리 더 보고 이야기 마무리할게요. 다음 사진 볼까요? 예, 이 사진 보시면 바로 보목동에 있는 그 마을 사진으로 보이는데요. 예. 저기 왼쪽 사진에 팽랑에 뒤에 보이는 게 재지기 오름이 보이시죠? 네네. 예, 저 오름이 보목동에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제가 보목동 사진이라고 생각하고 마을을 발품을 팔며 다니면서 찾아봤는데요. 네. 여러 번 돌았는데 딱 여기다 하는 장소를 아직 찾지 못했습니다. 그나마 이 정도 위치가 아닐까 하는 것을 제 오른쪽 사진에 제가 찍었는데요. 보목동에서 저쪽으로 팽랑이 있고 재지기 오름도 저쪽 보이는 곳 아라지쿠가 나 일이 안다 하시는 분이 있으면 연락 줍소. 나가 막 지들렁수다. 네. 정말 대단하십니다. 이렇게 사진을 따라서 그 장소를 이렇게 또 찾아주시고 오늘 제가 한 단어 남았습니다. 검석, 속립 절대 잊지 않고 해안가 지나가면서 꼭 기억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서귀포 나들이 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